부사구 초대석 시간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아무래도 원자력 안전이죠. 얼마 전 새누리당 해운대 의뢰 배덕광 의원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덕광 의원과 함께 원전 안전과 현재 국회 현안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덕광입니다. 네, 또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먼저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저는 해운대을 배덕광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정치 제가 앞장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저에게 많은 성원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얘기부터 시작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곧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죠. 네네. 부산의 유일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금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이신지요? 네, 이제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오는 2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방위 산하 66개 기관에 자료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집행된 미방위 예산 14조 원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국감에서는 제가 이제 19대 국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뿐 아니고 올해 이제 신고리 오르고기 건설 허가 또 사용 후 핵연료 주장 문제 원전 해체센터 무산 등 원전 안전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제4차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원전 안전 패키지법 이 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발의한 원전 안전 패키지 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법안들입니다. 네. 원안위를 원전 밀집적으로 이전시켜 주민들에게 물리적 안전뿐만이 아니고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자는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이 그 대표적입니다. 또 이번에 이제 신고리 오르고기를 허가할 때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것을 의무화해서 원전 밀집으로 인한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무산된 원전 해체센터 건립을 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영국은 원전 해체청이라는 정부 기관을 만들어서 원전 해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안전하게 원전 해체도 하고 네. 또 해체 기술도 개발해서 수출하도록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로 차등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원전과 가까운 사람과 또 서울처럼 멀리 있는 사람은 위험 부담의 행복감이 다르니까 네네. 전기로에 차등을 두서 실질적인 행평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신고리 오르고기 허가로 10개의 원전이 들어서게 되어 고리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지역이 바로 우리 불경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 유일의 미방위 의원으로서 시민 안전은 물론이고 네.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서 패키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안들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패키지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통과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통과될 가능성 지금 얼마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다행히 이제 이들 법안의 불경 지역 의원들이 골고루 이제 공동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원안위 이전 법안의 경우에는 22명의 불경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주신 만큼 지역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이제 이 법들은 대부분 이제 미방위 소관인데 제가 미방위 법안 심사 소위원으로 있는 만큼 네네. 여야 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득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원전 밀집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이제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다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왜 처리되지 않고 폐기가 되었을까요? 예, 원안은 이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네. 추진한 법안인데요. 문제는 네. 그 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네. 자신의 지역구에 원전이 없는 의원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고리가 네.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되었고 또 이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도 거기에 비례해서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과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안전은 심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안이가 이제 원전 밀집 지역이 있으면 원전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전의 확보가 그 이유가 되겠고요. 원안이가 이제 안전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내려와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야 그래야만이 또 주민들이 믿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거기에는 원전과 지역 주민의 스킨십이 매우 활발합니다. 네. 자, 일본은 전체 원전 지구의 50% 이상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기술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맡기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이라는 이제 주민들이 원전에 대해 잘 알게 되니까 그렇죠. 네. 자기들이 나서서 가족이나 이웃한테 원전에 대해 설명해주고 오해는 풀고 잘못된 정보 전달은 최소화시키는데 크게 지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잘 있군요. 되고 있죠. 네.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은 1년에 원전 안전 강화비로 1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우리도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을 50% 이상 채용한다면 이런 광고비는 그렇게 많이 안 써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이 이제 옆으로 조금씩 했는데 어쨌거나 원안이가 원전 가까이 있으면 자연히 국민과의 소통이 강화되면서 그렇습니다. 원전 신뢰도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7월 최초로 원안이가 참여하는 원전 설명회를 한수원에서 개최했거든요. 바로 이런 소통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늘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야말로 원전 밀집 지역으로 이전이 된다면 지역과 밀착돼서 잘 소통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에 지난주에 다녀오셨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또 사고 현장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가장 이제 처음 방문한 곳은 사고 현장에서 20km 떨어진 네. 제이빌리지라는 곳인데요. 네. 사고 전에는 저희가 축구장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이제 원전 20km 이내에 시설은 이제 사용하기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곳에 본부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나라의 한수원격인 도쿄전력으로부터 원전 방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는 이제 버스로 접근했습니다. 맨 먼저 사오기를 봤는데요. 원자로에서 사용 후 행정료를 꺼내 다른 저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 2, 3호기는 아직 방사능 유출이 심해서 네.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이 일본 원전에는 면진동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인가요? 한마디로 네. 지진을 면할 수 있는 특수 방호 시설인데요. 네. 네. 이 시설이 있어야 원전 본부가 사고를 수습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일본은 그나마 지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비용 때문에 면진동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이 네. 원전 직원들이 사택 문제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한수원은 직원들의 거주 편의를 위해서 사택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이제 사택 때문에 오히려 짓지 않아도 될 문제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원래는 이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 살라고 사택을 지어줬는데 실제로는 가족은 대도시에 살고 있고 네. 직원만
평일에 혼자 내려와서 원전 사택에서 머물고 주말이면 다시 또 대도시로 돌아가는 네, 현상이거든요. 가족들에게로. 네.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고 또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그 반대입니다. 직원들에게 이제 사택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58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수도인 파리 근교에 노장 수르센이라는 원전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신뢰가 높으냐? 직원이 지방 원전으로 발령이 나면은 가족이 전부 원전 인근으로 이주를 할 수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원전 직원과 원래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 많아지게 되고 또 원전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돼 있고요. 네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에 대한 갈등과 불신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원전 분야에 대해서 일본과 프랑스의 좋은 사례는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자,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 새누리당 간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의원 권한을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회는 이제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국회의원 권한 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제 여야 합의 실패로 번번이 개혁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15년 넘게 논의하다 보니까 정점 정리가 많이 되었고 또 여야 합의도 상당히 진척이 된 데다가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야는 이번 기회에 개혁안을 집중 심사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원래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임에도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소탈한 모습으로 국회의원의 권위주의를 없애자고 많이 주장하고 실천했는데 이번에 당에서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기대를 해보겠고요. 보통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권한 200개가 부여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예, 200개 중에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 예컨대 입법권이나 예산심의 이결권 네.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변호사의 변론 행위나 세무사의 세무감사인을 특권으로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불체포 권한이나 장관 겸직 국회의원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애국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채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4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제 경험을 보면은 네.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비해 특별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은 오히려 더 신장하고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권한 개혁 무엇인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일단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해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붙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사법부의 체포 요구서에 대한 국회의 심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가지고 다수당의 행포 등으로부터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네. 면책 특권은 이제 견상이라서 좀 더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인신공격령으로 면책 특권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은 이제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는 민법에 근거해 가지고 8촌 이내의 혈종 및 4촌 이내의 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장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회의 수당이 그동안은 자동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네. 이것도 폐지하도록 했고 그렇군요. 국회의원 배우자에 대한 국회 출입증 발급도 폐지해서 네. 일반 면회의가 똑같은 절차를 밟도록 할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회의원 근황 개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국회의원 급여 결정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논의가 되었나요? 예, 이제 지난번 회의에서 이제 계속 심사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국회의원 세비 수준에 대한 결정권, 즉 국회의원 급여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결정하는 권한을 예부 기관에 두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기재부 산하의 공무원 급여를 심사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는데요.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가지고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일반 공무원의 급여 순위를 매년 여기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무원 급여는 정부 예산 편성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밖에서 보면은 마치 국회의원 급여를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재부에 편성된 국회의원 급여가 국회 심사에서 정액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네. 국회의원 세비를 밖에서 결정하자는 제안을 심사한 결과 이럴 경우에 공무원 급여 심사 체계를 전부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당으로 돌아가서 좀 더 국회의원들하고 신중하게 논의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개혁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올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특별히 어떤 정치적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패기 넘치게 지금 여러 가지 일에 임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이제 새누리당 대외 협력위원장으로도 새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토록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상고를 졸업하던 그 해에 이 나라 참말당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청와대 세무서장, 해운대 구청장, 삼성까지 차근차근 계단을 밟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안다고 자부하고 모든 것이 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 나가는데 모든 공직 생활을 제가 헌신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해운대 이제 반여반송 재송동 그 발전과 우리 부산시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도 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바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질책을 받고 잘한 것은 더욱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장에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만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구사구 초대석 오늘은 새누리당 해운대 의뢰 배덕광 의원과 함께 원전 안전과 더불어서 현재 국회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